한국산 헬기 전량 운항 중단. 2025년 10월 인도네시아 전역에 퍼진 이 충격적인 뉴스는 동남아시아 방산업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수리온 헬기가 하룻밤 사이에 3개 기지에서 동시에 같은 위치, 같은 길이 3.7cm, 같은 각도 47도의 균열이 발견된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일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1억 분의 1. 이는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방산업체들은 재빨리 대체 제안서를 들고 자카르타로 몰려들었고, 언론은 값싼 기술의 한계라며 한국을 맹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황했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명의 인도네시아 항공안전조사관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1시 42분 세 기지 모두에서 포착된 정체불명의 그림자.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던 검은 케이스에 새겨진 알파벳 3글자 -LCS.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의 기술력 부족일까요? 아니면 더 음험한 계략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르디안 누그로호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항공안전조사국 선임조사관이죠.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쓰는 기계에 이상이 생기면 처음부터 끝까지 원인을 찾는 사람입니다. 젊을 때 헬기 정비사로 시작했어요. 손에 기름 냄새가 배던 시절이었죠. 지금은 책상 앞에서 서류를 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현장을 더 믿습니다. 금속의 냄새, 유압류의 끈적함, 밤 공기의 차가움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날 밤 자카르타 비행장으로 가던 길에 사이렌처럼 급한 비상 호출이 울렸습니다. 메인 로터 근처에서 균열 발견. 즉시 확인 요망.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았어요. 메인 로터는 헬기의 심장입니다. 그곳이 약하면 하늘에 오르지 못해요. 아니, 올라가면 더 위험하죠. 정비고 문을 밀자 금속과 소독제 냄새가 섞인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회색 바닥 위에 밝은 작업등이 하얗게 웅웅 울었어요. 저는 장갑을 끼고 헬기 옆 계단을 타고 올랐습니다. 정비병이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어요. 여기입니다, 선임님. 저는 숨을 고르고 표면을 루페라는 작은 확대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표면에 아주 얇은 선이 있었어요. 손톱으로 살짝 긁자 종이처럼 사각하는 느낌이 났습니다. 금속에 금이 간 것이었죠. 길이 측정. 정비병이 줄자를 댔습니다. 약 3.7cm입니다. 각도는 축 기준으로 약 47도요. 저는 기록지에 적었어요. 3.7cm 47도. 머릿속에서 작은 경보가 켜졌습니다. 이 정도로 또렷한 수치. 너무 예쁘다. 균열은 보통 엉성하게 생겨요. 길이도 들쭉날쭉, 각도도 제각각이죠. 그런데 이건 이상할 만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깔리만탄 기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임님, 여기도 같은 자리에서 균열이. 길이 3.7, 각도 47로 보입니다. 몇 분 뒤 술라웨시에서도 같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같은 밤에 세 기지에서 같은 길이와 각도? 제 손등에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피로 균열이라면 이렇게 복사본처럼 나오지 않거든요.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흐릿하게 떠올랐어요. 누가? 일부러 만든 건가? 아침이 되자 뉴스가 폭발했습니다. 한국산 헬기 전량 운항 중지. 안전성 논란, 인도네시아 국민 분노. 비행장 휴게실 TV에서 앵커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싼 건 문제야. 프랑스나 중국 걸로 갔어야지. 저는 말없이 커피를 들었어요.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를 시험장처럼 쓰는 건가? 그런데 균열의 모양은 자꾸만 제 생각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너무 똑같았습니다. 자연이라기엔 정리정돈이 지나쳤어요. 저는 현장으로 돌아와 다시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표면을 스치는 광택, 아주 얇은 그을림, 미세한 경계선. 제 노트에는 단정한 글씨가 줄줄이 쌓였어요. 길이 3.7cm, 각도 47도, 위치 메인 로터 허브 인접, 반복. 동일 관찰열에 닿은 듯한 미세 변색. 정비병 하산이 물었습니다. 선임님, 헬기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예쁘게 생기진 않아. 예쁘게요? 그래. 기계의 상처는 보통 지저분해. 그런데 이건 자를 대놓고 그은 성 같아. 점심 무렵 본부에서 운항 중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기지가 동시에 멈췄어요.
헬기들은 활주로 가장자리에서 잠든 새처럼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비행장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조종사들은 고개를 떨구고 정비고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젊은 조종사가 저를 붙잡고 물었어요. 선임님, 우리 다 위험했나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실을 쉽게 말할 수 없는 순간이었거든요. 우리는 멈춰서 확인하고 있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야.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술라웨시 기지에서 고해상도 사진이 날아왔어요. 저는 모니터에 얼굴을 바짝 가져갔습니다. 균열의 시작점 주변에 아주 얇고 번들거리는 선이 보였어요. 마치 뜨거운 빛이 짧게 스치고 지나간 자국처럼. 제 입에서 저절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레이저? 누군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너무 깊지 않게, 그러나 정확하게 표면을 긁었다면 길이와 각도가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열이 남긴 흔적이 아주 얇게 찍힐 수 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문제다. 값싼 품질. 서둘러 팔아넘긴 물건. 아니야. 증거를 봐. 새 기지, 같은 밤, 같은 수치. 이건 자연이 아니다. 그때 야간 근무표를 정리하던 수띠오노 대령이 다가왔어요. 선임, 이상한 게 있어요. 정비고 CCTV 기록이 어젯밤 자정 전후로 비어 있습니다. 그 전후는 정상인데 그 시간만 공백이에요. 제 심장이 한 번 세게 뛰었습니다. 공백? 네. 그리고 출입 통제 기록을 보니 01시 42분에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안 찍혔고요. 외부 공사팀 카드처럼 보입니다. 01시 42분. 숫자가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찍하고 박혔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그 시간대 전체 기록을 백업해 주세요. 장비 대여증도 싹 다 확인하고요. 레이저, 용접기, 절단기. 열을 쓰는 건 전부. 알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공기는 더 차가워졌어요. 비행장은 등대처럼 듬성듬성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옥상 난간에 서서 손바닥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멀리 운항이 멈춘 헬기들의 실루엣이 낮은 산처럼 줄지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타프천을 살짝 흔들었어요. 사각사각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한국을 떠올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좋지 않은 생각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본 것들은 제 판단을 붙잡아 세웠어요. 편견은 달리기를 잘해요. 눈앞을 순식간에 지나가죠. 하지만 증거는 걸음이 느려요. 그래도 결국 도착합니다. 저는 그 느린 걸음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정비고로 내려오니 하산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선임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저는 컵을 받아들었어요. 김이 하얗게 올랐습니다. 아니, 하산. 오늘은 여기까지가 아니야. 오늘부터 시작이야. 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해. 같은 밤, 같은 시간, 같은 수치. 이 세 단어를 따라가면 돼. 그 끝에 무엇이 있든 우리는 직접 확인할 거다. 저는 작업등을 하나씩 끄고 정비고 문을 닫았어요.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밤 공기에 쾅 하고 울렸습니다. 주머니 속 수첩이 묵직했어요. 표지에는 오늘 제가 적은 단어가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한 균열.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게 저만 볼 수 있게 쓴 문장이 있었어요. 추측은 잠깐, 증거는 끝까지. 저는 어둠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 발자국 소리가 콘크리트 위에서 또각또각 울렸어요. 바다의 습한 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섬과 섬을 잇는 우리의 하늘길이 멈춰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멈춤은 후진이 아니에요. 멈춤은 확인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안전하게 떠오를 거예요. 오늘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내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죠.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전화를 붙들고 있었어요. 뉴스는 한국산 헬기 전량 운항 중단 자막을 굵은 글씨로 깔고 사람들은 분노와 불안을 섞어 외쳤습니다. 값싼 기술의 한계다. 유럽처럼 오래된 데이터가 없다. 중국처럼 물량도 못 된다. 말이 앞서고 확인은 뒤로 밀렸어요. 공기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 무거웠습니다. 공군 지휘동 브리핑룸 문이 열리더니 양복을 입은 두 무리가 거의 동시에 들어왔어요. 프랑스 에어버스 팀, 그리고 중국 AVIC 팀. 둘은 서로 다른 배지를 달았지만 미묘하게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단정한 억양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수십 년의 피로시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동일 위치 동일 각도의 균열은 통상 설계 결함을 의미합니다. 뒤이어 중국 담당자가 부드럽게 치고 들어왔어요. 우리 장비는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즉시 대체 옵션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몇몇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된 기술, 낮은 가격. 익숙하고 달콤한 단어들이 방안을 가볍게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메모지에 딱 2줄만 적었어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너무 빨리 달린다. 브레이크를 찾아라. 그때 구석에 서 있던 KAI 동남아 담당 권태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감정과 추측으로 결론 내리기엔 아직 현미경 사진 한 장도 없습니다. 저희 결함 분석 수석이 방금 도착했습니다. 이름은 윤아린. 문이 다시 열리고 검은 작업복 차림의 젊은 여성이 작은 케이스를 안고 들어왔어요. 긴 머리를 질끈 묶고 눈빛은 납작한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는 인사도 짧게 했어요. 육안과 현미 관찰부터 하겠습니다. 30분만 주세요. 우리는 정비구로 이동했습니다. 차가운 금속 냄새, 기름과 세척제 향이 섞인 공기,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로터 그림자. 윤아리는 메인 로터 허브 근처의 균열을 손전등으로 비추고 얇은 루페를 눈에 댔어요.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피로균열이면 안쪽에 비치 마크가 나와야 해요. 근데 표면이 유난히 매끈하고 여기 까만 선 보이시죠? 그을림 같습니다. 열 영향 경계가 아주 얇게.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열, 그을림. 피로균열의 단어가 아닌 열 가공의 단어들.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밤에 아주 얇게 표면을 긋는다. 그럼 길이와 각도를 맞추기 쉽겠지.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의심은 가능하지만 증거는 아직 아니거든요. 정비사령부로 돌아오자 수티오노 대령이 종이 폴더를 안고 뛰어왔어요. 조사관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어젯밤 자정 전후로 정비고 CCTV에 블랭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출입기록 보안 백업에서 새벽 1시 42분 등록되지 않은 카드 2개가 찍혔어요. 1시 42분? 저는 시간을 2번 따라 말했어요. 숫자는 언젠가 길이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사람을 만나죠. 우리는 백업 영상에서 프레임을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어둠 속에서 2개의 그림자가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검은 하드 케이스를 바닥에 놓는 모습. 아주 짧은 순간 케이스 측면의 라벨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흐릿했어요. 하지만 숫자와 알파벳 2-3개가 엉킨 형상만큼은 잡혔습니다. L, C, S, 3, 0, 0, 0. 정비병 하나가 검색창을 두드렸어요. 화면에 비슷한 이름의 휴대용 레이저 커팅 시스템이 떴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가 고요해졌어요. 저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아직은 가설이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 라뜨나 사리. 국방 로비를 파헤치기로 유명한 탐사기자.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급했습니다. 아르디안 익명 메일을 받았어요. 프랑스 쪽 내부 고발자라는데 파일 제목이 규격균열이에요. 열고 보니 길이 3.7cm, 각도 47도. 공정시간 0.8초라는 메모가 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붙였다가 다시 앞으로 숙였어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탁탁 소리를 내며 맞물렸습니다. 3.7cm, 47도, 0.8초, 01시 42분, LCS, 그을림. 그러나 퍼즐은 사진이 되어야 해요. 아직은 글자뿐입니다. 라뜨나 파일 원본 보존하고 전달 경로 기록해요. 지금은 보도 말고 체인만 잡읍시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알겠어요. 하지만 압박이 올 겁니다. 다른 팀들이 벌써 대체 도입 기사 준비하네요. 전화를 끊고 저는 팀을 정비고 한가운데 모았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빠르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기록은 시각, 위치, 사람, 장비를 한 줄로 묶는다. 시간표, 출입기록, CCTV, 장비 대여증, 정비일지, 현미관찰, 시료 분석. 이 순서를 어기지 마라. 누구에게 보여줘도 같은 그림이 나오게. 윤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료를 채취해 전자현미경으로 보겠습니다. 탄화 흔적이면 열 영향층 두께가 나올 거예요. 자연 피로라면 줄무늬가 규칙적으로 나타나고요. 저는 그녀에게 고개 숙여 말했어요. 우리는 느낌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사진과 숫자로 싸웁니다.
저녁이 되자 바깥의 소란은 더 커졌어요. 본청에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정치권에서 빠른 결정을 원한다.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라. 대체 옵션을 검토하라. 모두가 속도를 말할 때 저는 의도적으로 느린 동사를 골랐어요. 확인한다. 묵는다. 보여준다. 세 단어만 마음에 붙였습니다. 밤 11시 첫 전자현미경 이미지가 도착했어요. 그레이스케일 화면에 아주 얇은 경계선이 실처럼 스며 있었습니다. 유나린이 표시펜으로 선을 따라 그으며 말했어요. 여기 열영양부. 그리고 이쪽은 표면 산화. 시간이 길진 않았어요. 짧고 강한 열원.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의심이었던 말들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결론은 이르죠. 하지만 길은 보였어요. 그 길은 소문이 아닌 기록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갈 무렵 수띠오노가 커피를 들고 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한국을 탓합니다. 알아요. 저는 종이컵을 한 바퀴 굴렸어요. 편견은 달리기 선수죠. 스타트가 빠르니까. 하지만 증거는 보행자예요. 대신 한 발 한 발 땅을 밟죠. 우리는 그 보행자 옆에서 걸어가면 됩니다. 창밖에서 비행장 조명이 점처럼 깜빡였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01시 40분. 이틀 전 그 시간에 두 개의 그림자가 문을 통과했어요. 오늘 같은 시간에 우리는 문을 통과한 숫자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저는 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침 07시 중간 브리핑. 순서대로 시간, 사람, 장비, 금속, 결론은 보류.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어제의 소란이 제 등 뒤로 조금 물러났어요. 오늘의 질서가 발 앞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편견이 먼저 달려오는 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새벽은 늘 천천히 오지만 한 번 오면 모든 것을 보이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새벽은 이제 막 걸음을 떼고 있었어요. 저는 금이 간 부품에서 쌀알보다 작은 조각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숨을 참았다가 내쉬며 말했어요. 하린 씨 준비됐어요? 유나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이동식 분석차에 올라탔습니다. 안에는 전자현미경과 성분 분석기, 그리고 하린이 애지중지하는 작은 광학 확대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차문이 닫히자 바깥의 뜨거운 공기 대신 기계의 낮은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먼저 표면을 봐요. 하린이 말하고 저는 조각을 핀셋으로 스테이지에 올렸어요. 화면의 달 표면 같은 거친 회색이 커졌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한 번 세게 뛰었어요. 보통 피로 균열이면 여기 줄무늬가 보여요. 마치 비 오는 날 흘러내린 가느다란 물길처럼. 근데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줄무늬가 없었습니다. 대신 금 가장자리 따라 매끈한 경계가 한 줄 움푹 패인 데 없이 유리처럼 번들거리는 띠가 얇게 이어져 있었어요. 이건 뭐죠? 열 영양부 같아요. 뜨거운 빛이 아주 짧게 스쳤을 때 생기는 딱딱해진 경계. 자연 피로나 충격으로는 이렇게 깨끗한 띠가 잘 안 생겨요. 저는 목이 말라 물병을 땄어요. 물이 목을 지나가도 불안은 목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누군가 일부러 낸 상처라면? 할인이 또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이번엔 성분 분석이었습니다. 가느다란 봉우리가 오르내리며 원소를 말해주었어요. 철, 크롬, 니켈. 다 정상 범위. 그런데 극히 미량의 탄화 잔류물이 표시됐습니다. 여기요. 탄화 흔적. 그 흐름? 네. 표면을 탈지한 뒤에 고열이 닿았을 때 아주 얇게 남는 경우가 있어요. 레이저가 유력해요. 레이저. 머릿속에서 01시 42분 두 개의 그림자 LCS 3000 라벨이 동시에 반짝였어요. 저는 손등으로 뺨을 문질렀습니다. 긴장이 피부 위로 기름처럼 떠올랐어요. 확신해도 돼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세 기지에서 찍은 시료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야 해요. 그리고 균열의 시작점을 찾아야 하죠. 자연 균열이면 시작점 주변에 피트나 미세 흠집의 성장 흔적이 나타나요. 인이면 열용용 자국이 선명하죠. 저는 무전기를 들었어요. 자카르타, 깔리만탄, 술라웨시. 시료 채취 그대로 보존. 봉인 씌우고 라뜨나 기자의 수송 드론으로 동시 이동. 도착 즉시 동일 프로토콜로 분석. 확인. 세 곳에서 거의 동시에 대답이 왔어요. 잠시 뒤 첫 번째 추가 시료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절차를 반복했어요. 줄무늬 없음. 얇은 열경계. 미량의 탄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결과가 겹쳤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어요. 우연히 이렇게 3번 같은 모양으로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르디안, 이거 보세요. 할인이 균열 각도를 측정했어요. 화면 모서리에 숫자가 떴습니다. 46.9도. 제가 오전에 들었던 47도가 떠올랐어요. 또 다른 부품은 3.68cm. 기록의 3.7cm와 거의 같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주먹을 쥐었다 폈어요. 마치 자로 그은 듯 하네요. 네. 규격화된 상처. 할인의 말이 차 안에 가볍게 울렸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수띠오노 대령이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정비고 대여 기록 추가 확보. 외주팀 명단에서 가짜 회사가 하나 나왔어요. 주소는 빈창고, 대표 번호는 프리페이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AVIC 연계 이름이 있던 그 팀? 맞습니다. 그리고 대령이 태블릿을 넘겼어요. 화면엔 회의 일정표 조각 사진. 에어버스 현지 담당이랑 밤 회의가 잡혀 있었네요. 장소가 이상해요. 정비고에서 8km 떨어진 24시 코워킹 스페이스. 퍼즐이 빠르게 끼워졌어요. 그림자 둘이 레이저 가방을 들고 들어온 시간 01시 42분. 동시 발견된 같은 각도, 같은 길이의 금. 규격 균열이라는 구역질 나는 표현. 그리고 그 흐름. 제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건 헬기가 약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악이었습니다. 아직은 조용히 가자. 저는 낮게 말했어요. 운용 일지를 시간 순으로 엮어. 어제까지 정상, 오늘 새벽 동시 이상, 오전 일괄 보도. 흐름을 보여줘야 해. 라뜨나는요? 수띠오노가 물었어요. 지연 기사. 우리 분석 1차 결과만 확인하고 확정 단어는 쓰지 말라고 해. 자연 피로로 보기 어려운 특징 정도로. 할인이 제 어깨를 톡 쳤어요. 크랙 오리진 찾았어요. 화면 중앙에 작은 반달 모양의 용융 자국이 보였어요. 그 주변으로 유리처럼 굳은 미세한 웨이브가 동심원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자연 균열과 다르죠? 제가 물었어요. 완전히 달라요. 자연이면 거친 시작점에서 바깥으로 톱니처럼 번져요. 근데 이건 바깥이 먼저 녹고 안쪽으로 날카롭게 파고든 흔적이에요. 짧은 고열의 전형이에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어요. 차 천장에 부딪힌 햇빛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처음에 의심이 목에서 내려가고 대신 차갑고 단단한 확신이 위로 떠올랐어요. 좋아요. 단계별로 정리합시다. 첫째, 세기지 동시성. 둘째, 각도와 길이의 규칙성. 셋째, 전자현미경 결과 줄무늬 없음, 열 영향부 존재. 넷째, 탄화 흔적. 다섯째, 대여 기록과 회의표로 본 행동 동기와 경로. 여섯째, 크랙 오리진 용융 자국. 수띠오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범죄의 프레임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고 답했어요. 사실로만 말하죠. 사실을 나열하면 이건 범죄라고 사실이 스스로 말할 겁니다. 그때 무전이 딱 하고 울렸어요. 아부바카르 준장입니다. 오후 특별 브리핑 승인. 모두의 앞에서 보여줍시다. 할인이 화면을 닫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르디안, 처음에 한국을 의심했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응. 편견은 빠르고 증거는 천천히 오더라. 근데 결국 증거가 먼저 도착하죠. 그래. 저는 헬기 경납고 밖을 바라봤어요. 낯빛이 금속 바닥 위로 네모난 창문 그림자를 길게 끌고 있었습니다. 같은 모양의 그림자가 밤에는 사람의 가방에서 나왔죠. 그 그림자를 빛으로 잡아낼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장비를 하나씩 켰습니다. 사진, 표, 그래프, 지도. 모든 조각이 한 화살표를 만들었어요. 화살표 끝에는 헬기가 아니라 사람의 손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어요. 이제 과학이 말하게 하자.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국기가 아니라 증거로. 저는 연단 뒤에 서서 방 안이 숨쉬는 것을 느꼈어요. 공기는 마치 드럼통처럼 꽉 막혀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펜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한 걸음씩 걸어갈 것입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슬라이드 1이 켜졌어요. 비행 기록 및 정비 일정. 깔끔한 줄. 선명한 도장. 20시 10분까지 모든 점검은 정상이었습니다. 균열도 없었고 경고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자카르타 칼리만탄 술라웨시의 세 기지에서 같은 위치,
같은 길이 약 3.7cm 같은 각도 약 47도의 같은 균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낮게 웅얼거렸어요. 갈비뼈에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슬라이드 2. 출입 기록. 화면은 이름, 시간, 녹색 확인 표시로 가득 찼어요. 1시 41분 출입 금지. 1시 42분 새 경납고 모두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연인가? 누군가 속삭였어요.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클릭했어요. 슬라이드 3. CCTV 백업. 화면은 어두웠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쉬쉬거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손만 한 크기로 문이 열렸어요. 두 형체가 스르륵 들어왔습니다. 마치 물에 잉크를 부은 듯 가늘고 빠르게. 일시 정지. 제가 말했어요. 화면이 멈췄습니다. 검은 봉지에 빛이 비쳤어요. 확대했습니다. 방이 앞으로 기울어졌어요. 봉지에 붙은 작은 은색 라벨이 우리에게 반사되었어요. LCS 3000. 의자들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이를 악물고 공기를 빨아들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줄에 앉은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LCS 3000이 뭐죠? 휴대용 레이저 커팅 시스템입니다. 고온 조명이에요. 매우 정밀하고 빠릅니다. 슬라이드 4. 대여 용지. 페이지를 스캔하고 도장을 찍고 서명했어요. 대여 날짜는 균열이 생긴 날 밤과 일치했습니다. 대여자는 외부 서비스 팀이었어요. 팀 이름 옆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연락 담당자 AVIC 현지 파트너. 다른 쪽에는 달력 블록이 있었는데 전날 에어버스 현장 코디네이터와의 회의가 적혀 있었어요. 방안이 무겁고 조용해졌어요. 화가 난 것도 흥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젖은 옷처럼 무거웠어요. 맥박이 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과학입니다. 저는 옆으로 비켜섰어요. 윤아린이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시끄럽지 않았어요. 원래도 시끄러운 편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방안을 더 가까이 기울이게 만들었어요. 이건 전자현미경 사진이에요. 그녀가 슬라이드 5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달처럼 보였습니다. 계곡, 절벽, 가늘고 어두운 선들이 있었어요. 피로 균열에서는 금속 내부의 줄무늬, 즉 작은 단차가 자주 보여요. 하지만 여기는 거의 없어요. 대신 좁은 열 영양부와 가장자리에 얇은 그을음 선이 있습니다. 이는 뜨거운 빛, 예를 들어 레이저가 표면에 잠깐 닿을 때 발생해요. 그녀는 슬라이드를 바꾸었어요. 분광 분석, 피크와 숫자들. 미량 산화물은 급속한 가열과 급속한 냉각을 보여줍니다. 패턴은 마치 사양에 맞게 만들어진 것처럼 균일해요. 그래서 길이와 각도가 그렇게 비슷한 거죠. 저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분노에 찬 찡그린 표정은 생각에 잠긴 찡그린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저는 작은 것들을 관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거든요. 타임라인으로 돌아가죠. 제가 앞으로 돌아오며 말했어요. 1시간 동안 걸어보겠습니다. 저는 분할 화면을 띄웠어요. 각 기지마다 하나씩 3개의 시계가 보였습니다. 01시 39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01시 40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01시 42분 문이 열렸어요. 01시 44분 로터 허브 아래 표시등이 깜빡였다가 꺼졌어요. 01시 45분 문이 닫혔어요. 총 내부 시간은? 기자가 물었어요. 3분입니다. 틈을 낼 만큼요? 어디를 만져야 할지 안다면 1초면 충분해요.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거든요. 약한 선만 새겨 넣으면 됩니다. 할인이 대답했어요. 슬라이드 6. 작업 지시 및 일일 일정. 세 대의 헬리콥터 모두 다음날 정기 순찰 임무를 수행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어요. 밤에 심어둔 결함은 다음날 아침 비행 전에 발견될 것이었습니다. 공황 상태는 심각할 것이고요. 헤드라인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어요. 저는 침을 삼켰어요.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일입니다. 오디오예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벽 뒤에서 들려오는 웅웅거리는 소리처럼 낮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가득 채웠어요. 각도 47, 길이 3.7, 유막 제거, 0.8초, 0시 9분 정각의 미디어 연락처를 눌러주세요. 클립이 끝났어요. 방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먼지조차 움직이지 않았어요. 누가 이걸 보냈습니까? 내부 소식통입니다. 작은 녹음기를 들고 뒤쪽에 선 나뜨나 사리가 말했어요. 파형과 기기 아이디를 확인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이름은 가렸어요.
진짜입니까? 고위 관계자가 물었어요. 회의일, 대여일, 그리고 01시 42분 기록과 일치합니다. 게다가 오디오에 나온 수치는 검사 결과와 일치해요. 그는 손을 내려다 보았어요. 다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게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드라마가 아니라 그 경계선. 진실과 거짓 사이의 분명한 경계선. 우리 모두 감정을 품고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한국에 화가 나 있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감정이 로터를 고칠 수는 없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는 이것이 자연적인 결함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것은 사보타주입니다. 누구에 의한 것입니까? 다른 목소리가 다시 말했어요. 저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실, 날짜, 통화 사이의 화살표. 외부팀. 현지 파트너. 영업 압박. 입찰 일정. 누가 잡아당기는지 보기 전까지는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종류의 웹이었어요. 이건 검찰에 넘기겠습니다. 모든 걸 넘기겠어요. 잠시 동안 바깥에서 빗소리만 들렸어요. 그때 아부바카르 준장이 일어섰습니다. 지금부터 연구소 검사를 통과한 부대에 대한 전면 비행 금지 조치를 해제합니다. KAI와 독립감시단과 공동안전조직을 구성하고 경납고와 시계를 지킬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하리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녀는 마치 한 번 깜빡이고 사라지는 등대처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뜨나는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누르고 입모양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화면을 다시 보았어요. 1시 42분 회색빛 속에 멈춰 있었습니다. 첫날 밤 저도 쉬운 말을 하던 때가 생각났어요. 기계 때문이겠지. 만든 사람이겠지. 쉬운 건 위험해요. 머릿속에 스며들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든요. 프로젝터를 껐어요. 방이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의자들이 삐걱거렸습니다. 댐이 무너진 후 쏟아지는 물처럼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마지막 목소리가 문에서 들려왔어요. 수티오누 대령. 아르디안 헬멧을 잊었군. 저는 그에게서 헬멧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어요. 아니야, 중요한 걸 떠올렸어. 그게 뭐야? 시간 말이야. 01시 42분. 그림자가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경납고로 걸어갔어요.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바닥에서는 금속과 빗소리가 났어요. 불빛 아래 헬리콥터가 깨끗하고 조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수술 후 환자 같았어요. 저는 헬멧을 쓰고 손가락 끝으로 허브를 만졌어요. 마치 의사가 맥박을 만지듯. 내일 다시 날아봐. 우리가 소리쳤기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증명했으니까. 저는 방 앞쪽에 서서 마지막 슬라이드가 검게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폭풍 전야의 공기처럼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그러자 누군가 기침을 했어요. 의자가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몇몇 손이 올라갔어요. 아르디안 수사관님 그럼 헬리콥터가 아니었나요? 기자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숨을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들이쉬었어요. 자연적인 균열이 아니었습니다. 만들어진 것이에요. 뜨거운 빛에 의해서요. 아마 레이저였을 겁니다. 방 안에 웅얼거림이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부드럽다가 점점 커졌습니다. 얼굴들이 변하는 것이 보였어요. 눈썹이 내려앉았는데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펜은 찌르는 것이 아니라 쓰기 시작했어요. 하리는 겨울 호수처럼 고요하게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화면에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는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열선이 얇네요. 자연스러운 피로 균열의 작은 계단처럼 단차가 보여요. 여기는 계단이 없고 타버린 가장자리만 보입니다. 기자 라뜨나는 녹음기를 들어 올렸어요. 음성 녹음도 있습니다. 계획이에요. 일정표예요. 균열과 같은 숫자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들의 시선이 그녀에게서 저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 얼굴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비난, 분노, 아니면 안개 속에서 맑고 깨끗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가진 길을 알려주었어요. 우리는 기록과 샘플을 공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공유할 것이에요. 비밀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잠시 지난주 일이 떠올랐어요. 그 고함 소리, 헤드라인, 신뢰할 수 없음이라는 단어가 큰 소리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단어에 가슴이 타는 듯 했어요. 저도 하루 동안 그 말을 믿었거든요. 먼저 도착한 이야기를 믿는 것은 쉬워요. 좁은 강에 떠있는 쾌속성과 같습니다. 물을 밀어내요. 모든 강둑에 부딪히는 파도를 만들어내죠. 이제 강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첫 번째 배는 사라졌습니다. 더 느린 배 사실이라는 배가 마침내 나타났어요. 방 건너편에서 한국팀에게 엄하게 대했던 하산 국장이 손을 들었어요. 그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말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마음속 작은 언덕을 오르듯 아래를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너무 일찍 말했어요. 마침내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수줍어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진실을 지키는 걸 잊었죠. 그는 할인에게 돌아섰어요. 죄송합니다. 할인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다정한 눈빛을 보냈어요. 우리 모두 같은 것을 원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없어야 해요. 방 안이 숨을 내쉬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진심이었어요. 어깨가 축 늘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던 긴장감이 사라졌어요. 목에서 열기가 사라졌습니다. 자정통화 이후 처음으로 저는 벽이 아니었어요. 저는 다시 사람이었습니다. 브리핑 후 우리는 더 작은 방으로 이동했어요. 하얀 테이블, 옅은 커피, 너무 세게 잡으면 삐걱거리는 종이컵. 라뜨나는 제 왼쪽에 앉아 빠른 손가락으로 타이핑을 했어요. 하리는 제 오른쪽에 앉아 냅킨에 작은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각도, 선, 로터 허브의 작은 스케치였어요. 우리 맞은편에는 수띠오노 소령이 카드 한 벌처럼 문건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는 한 칸씩 계속해서 두드렸어요. 1시 42분. 그는 슬픈 노래의 후렴구처럼 나지막이 말했어요. 1시 42분. 체포할 인원은 충분합니까? 그가 물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실을 잡아당길 만큼은 충분해요. 계속 잡아당기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그럼 잡아당겨 보세요. 라뜨나가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 겁니다. 문이 열렸어요. 젊은 직원이 저에게 폴더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아세안 사무소 세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공동 안전 그룹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해요. 저는 할인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조용한 방에 불이 켜진 것처럼 따뜻했어요. 잘 됐네요. 진실은 많은 사람이 간직할수록 더 강해지는 법이죠. 우리는 경납고로 걸어갔어요. 공기는 기름과 비냄새가 났습니다. 거대한 고래의 갈비뼈처럼 금속 기둥들이 하늘 높이 교차했어요. 조명 아래 헬리콥터는 이제 차분해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변을 어지럽히는 것을 싫어하는 듯 수줍어하는 듯 했어요. 저는 균열이 있던 곳 근처의 패널을 만졌어요. 금속은 차가웠습니다. 다시 매끄러워졌어요. 흉터는 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손가락 끝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희미한 기억이었어요. 그들을 싫어하세요? 라뜨나가 제 뒤로 다가오며 물었어요. 이런 짓을 한 놈들을요? 저는 금속에 닿은 제 손을 바라보았어요. 밤샘 전화, 아내 목소리에 묻어난 걱정, 잠 못 이룬 잠, 병원, 학교, 폭풍 감시 초소까지 안전한 교통편을 기다리는 섬주민들을 생각했습니다. 미워할 여유는 없어. 일할 공간이 필요해. 잘했어. 라뜨나가 말하며 받아 적었어요. 정말 잘했어. 정비공이 우리 옆을 지나 카트를 밀었어요. 그는 저에게 고개를 끄덕인 다음 할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새들도 확인했어. 다 깨끗해. 정말? 제가 물었어요. 그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2번 확인했어. 제 전화가 울렸어요. 아부바카르 준장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합동감사 진행. KAI와 전면 협력. 지연 없음. 다음으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추운 밤 담요처럼 와닿는 2단어. 우리는 팀원들을 모아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슬라이드도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들과 간단한 계획만 있었어요. 내일 세 기지 모두에 대한 합동감사를 시작할 겁니다. 데이터는 한 공용방으로 보내져요. 인도네시아, 한국, 그리고 참관인들. 테이블은 하나. 진실은 하나입니다. 기자들은요? 누군가 물었어요. 일일 브리핑입니다. 간단하고 명확해요. 드라마 같은 내용은 없고 그냥 가볍게만 전달합니다. 라뜨나가 말했어요. 할인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과뿐 아니라 방법까지 공개해요. 누구든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신뢰가 쌓입니다. 원 안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볼의 기름때, 눈 밑에 짙은 고리, 손가락 관절의 작은 상처, 이 모든 것이 현실 세계에서 현실적인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의 흔적이었어요. 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가는 길에 경납고 사무실 구석에 있는 TV를 지나쳤어요. 토크쇼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들은 소리쳤지만 오늘은 더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들 아래로는 인위적인 균열 의심. 수사 계속 중. 이라는 문구가 흘렸습니다. 제목에는 비난이 없었어요. 사실만 있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도로에서 그늘로 발을 내딛는 것 같았어요. 밖은 늦은 햇살에 활주로가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훈련용 헬리콥터가 천천히 안정적으로 이륙했고 헬리콥터 날개는 어둡게 흐릿했습니다. 그 소리가 저를 덮쳤어요. 깊고 인내심 넘치고 생생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가 가슴을 가득 채우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처음 밤, 분노, 의심, 제가 거의 알지 못했던 나라에 대한 추악한 말들을 떠올렸어요. 약간의 수치심이 스쳤고 그 옆에는 더 따뜻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분노에 머물지 않았어요. 한 번에 한 가지 증거를 발견하며 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시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에 대해 내가 틀렸어요. 우리에 대해 틀리지 않아서 고마워요. 누군지 알았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계속 걸어요. 8시에 봐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자 할인이 계단으로 따라왔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서는 비와 제트 연료 냄새가 났어요.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렸지만 폭풍은 그쳤습니다. 수사관님. 그녀가 마침내 말했어요. 네. 내일은 힘들 거예요. 네. 그녀는 상승하는 헬리콥터를 바라보더니 저를 바라보았어요. 세게 하는 건 괜찮아. 떨어지는 건 아니야. 우리는 둘 다 부드럽고 지친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늘은 길고 회색 리본처럼 빛났습니다. 회전 날개 소리는 잦아들었어요. 경납고 조명이 하나둘씩 켜졌습니다. 마치 별들이 돌아오기를 선택하듯 제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찰칵 소리가 아니라 꾸준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존심에서 분노에서 더 조용하고 강한 무언가로. 승리가 아니에요. 패배가 아니에요. 그저 노력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제대로 한다면 아무도 추락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 저는 헬기 경납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쳤습니다. 금속 냄새, 오래된 오일 냄새, 그리고 아주 약한 소금기 섞인 바람 냄새가 코끝에 닿았어요. 제 손엔 아직도 프레젠테이션 때 들고 있던 얇은 레이저 포인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은 꺼졌지만 제 머릿속은 아직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아르디안 잘했어요. 유나린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말로만 끝내면 내일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상처를 낼 수도 있어요. 그때 라뜨나가 카메라를 메고 뛰어왔어요. 편집국이 난리예요. 규격 균열 기사 곧 나가요. 하지만 한 줄만 확인해 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린 국기를 의심하지 않는다. 우린 증거를 본다. 라뜨나는 씩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바로 그거예요. 경납고 안 정비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01시 42분의 그림자들, LCS 3000의 라벨, 전자현미경 사진 녹취 파일.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이 되자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탓만 하던 이들이 오늘은 조심스럽게 우린 무엇을 놓쳤지?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준비되셨습니다. 수티오노 대령이 제게 말했어요. 그는 제 손에 안전모를 쥐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점검 비행을 띄워요. 정상 임무 복귀의 첫걸음이죠. 저는 활주로 끝으로 걸어갔어요. 하늘은 아주 옅은 파랑으로 깨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회전날이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부웅. 금속이 눈을 뜨는 소리. 제 심장 박동과 속도가 맞춰졌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할인이 제 옆에서 물었어요. 조금은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거짓말이죠. 제가 웃었어요. 거짓말은 떨어지지 않아야 할 걸 떨어뜨리거든요. 조종사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저는 활주로 옆 붉은 선 뒤에 서서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메인 로터 이상 없음. 레이저 스코어 흔적 추가 제거 완료. 진동치 허용 범위 내. 이륙 허가. 무전기에서 클리어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헬기가 떠올랐습니다. 땅이 아주 살짝 흔들리더니 그 금속 새는 공기를 붙잡아 올랐어요. 프로펠러 바람이 제 옷깃을 때렸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의심으로 찌그러졌던 한나라의 하늘이 다시 펼쳐졌어요. 보이나요? 제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뭐가요? 할인이 되물었어요. 어제는 균열처럼 보였는데 오늘은 길처럼 보여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 할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아주 작게 웃었어요. 같이 걷죠. 활주로 반대편에서 라뜨나가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나와 하늘로 떠오르는 헬기와 그걸 올려다보는 우리의 뒷모습을 프레임에 담았습니다. 셔터 소리가 찰칵하고 새벽을 끊었어요. 그 순간 무전기에 잡음이 끼더니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동 양호. 모든 지표 정상. 1000피트 상승. 동쪽 코스 진입. 수띠오노 대령이 두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어요. 그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어요. 울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 순간은 계급보다 먼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메모장을 펼쳤어요. 마음에 남은 문장들을 짧고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편견은 달리고 증거는 걷는다. 하지만 끝에는 증거가 도착한다. 과학은 감정이 없다. 그래서 진실에 가깝다. 용기는 크게 외치지 않아도 된다. 필요한 순간 필요한 만큼만 말하면 된다. 국기는 다를 수 있어도 안전은 우리의 공동 언어다. 아르디안.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하산이었습니다. 초기 브리핑 때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던 그 공무원. 그는 한 박자 머뭇거리더니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사과하고 싶소. 너무 서둘렀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사과를 받아요. 대신 오늘부터 같이 지켜요. 같은 일 같은 기준으로. 그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경납고 안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화이트보드 한가운데 커다란 원을 그리고 그 원을 동그랗게 잇는 4개의 화살표를 더했습니다. 이건 뭔가요? 라뜨나가 물었어요. 새 절차예요. 첫째, 사건 발생. 둘째, 데이터 백업. 셋째, 외부 교차 분석. 넷째, 대중보고. 이 4칸 중 한 칸이라도 비면 우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갑니다. 할인이 옆에 작은 글씨를 덧붙였어요. 모든 단계는 타임스탬프와 공개 로그로 남긴다. 이제 우린 흔적을 남겨요. 누구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문이 열리고 젊은 정비사 둘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선배님, 우리도 서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 것을, 우리가 할 일을. 저는 펜을 건넸어요. 그들은 수줍게 웃으며 이름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서명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이름들이 내일의 안전을 지탱할 거야. 무전기가 다시 울렸어요. 복귀 접근. 착륙 절차 진입. 우리는 모두 회의실에서 뛰쳐나왔어요. 헬기는 아주 부드럽게 내려왔습니다. 바퀴가 땅을 만지는 순간 작은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졌어요. 누군가 박수를 쳤고 또 누군가 따라 쳤습니다. 박수 소리는 금속벽에 부딪혀 2번 울렸어요. 조종사가 캐노피를 열고 내려와 제게 다가왔어요. 그는 헬기 옆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이 녀석이 먼저 말했을 겁니다. 오늘은 조용했어요. 아주 조용했어요. 저는 헬기 옆면의 리벳을 손끝으로 스쳤어요. 어젯밤 그 얇은 악의적인 상처가 저를 비웃던 자리. 이제 그 자리는 깨끗했습니다. 싸늘했던 금속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할인. 제가 불렀어요. 이제부터 우린 서로에게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의심하던 이웃? 아니면. 저는 웃었어요. 진실을 같이 보는 팀. 그녀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게 더 좋네요. 팀. 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파랑이 조금 더 짙어졌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섬 사이에 사람들을 실어 나를 헬기들이 떠오를 거예요. 어제의 거짓말은 내려앉고 오늘의 기록은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절차와 약속이 보이지 않는 안전벨트가 되어 모두를 묶어줄 거예요. 저는 포인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빨간 점은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이건 제 메모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우린 국기를 의심하지 않는다. 우린 증거를 본다. 그리고 우린 서로를 본다. 헬기 메인 로터가 완전히 멈추었어요.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서 새벽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 다음 임무로 갑니다. 사흘 뒤 저는 자카르타 중앙검찰청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긴 테이블 맞은편에는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프랑스 에어버스의 현지 코디네이터 장 피에르, 다른 한 명은 중국 AVIC의 동남아 총괄 리웨이였어요.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01시 42분부터 01시 45분까지 세 기지에서 동시에 무엇을 했습니까? 장 피에르가 목을 가다듬었어요. 저희는 단순한 시장 조사였습니다. 경쟁사 제품의 취약점을 파악하려 레이저 커팅 장비를 들고 시장 조사를요? 검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리웨이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술적 자문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직접적인 행위는 자문이라고 하셨나요? 검사가 녹음기를 틀었어요. 그 익숙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각도 47, 길이 3.7, 유막 제거 0.8초. 리웨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의 목소리였거든요. 검사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국제항공기 사보타주, 허위 증거 조작, 시장 조작 시도. 이 세 가지 혐의로 기소하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깊게 숨을 쉬었어요. 복도 끝에서 할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자백했어요. 둘 다. 저는 말했어요. 한국 제품을 시장에서 밀어내고 자신들의 헬기를 팔려던 거였어요. 그런데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가 실수했죠. 같은 시간, 같은 수치. 자연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할인이 작게 웃었어요. 과학이 이겼네요. 과학이 아니라 진실이 이긴 거죠. 저는 정정했어요. 과학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실을 찾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로비에서 라뜨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달려왔어요. 마지막 인터뷰 하나만요. 이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이 있다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자카르타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하늘 어딘가에서 한국산 헬기들이 다시 안전하게 날고 있을 거예요. 편견은 빨라요. 하지만 진실은 확실해요. 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으세요.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신뢰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라뜨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끄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기사는 내일 아침 일면에 실려요. 제목은 증거가 말하는 진실로 할게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좋은 제목이네요. 며칠 뒤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헬기 사보타주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면서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추가로 KAI 헬기 10대를 더 주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유나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뉴스 봤어요? 우리가 해냈네요. 진실이 이겼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가 아니라 과학이 해냈어요. 우리는 그냥 듣기만 했을 뿐이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 아래로 헬기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아마 병원에서 환자를 옮기는 중이겠죠. 아니면 외딴 섬에 물자를 실어 나르는 중일 수도 있고요. 그 헬기가 안전하게 날 수 있는 건 어떤 한 사람이 의심을 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진실을 찾았기 때문이죠. 국적도 언어도 이해관계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는 간단했어요. 아무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제 책상 위에는 그날 적었던 메모가 아직 놓여 있어요. 편견은 달리고 증거는 걷는다. 하지만 끝에는 증거가 도착한다. 그 옆에 할인이 써준 문장도 있습니다. 과학은 감정이 없다. 그래서 진실에 가깝다. 그리고 맨 아래 제가 마지막에 추가한 한 줄. 우린 국기를 의심하지 않는다. 우린 증거를 본다. 저는 펜을 들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어요. 그리고 우린 서로를 본다.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기술의 우수성은 숫자로 증명되지만 신뢰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 의심은 쉽지만 믿음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혼자 찾는 게 아니라 함께 찾는 거라는 것. 한국의 헬기가 다시 인도네시아 하늘을 날게 된 건 한국의 기술이 뛰어나서만은 아니에요.
진실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인도네시아 조사관, 한국 엔지니어, 탐사기자, 그리고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까지. 우리는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같은 언어를 말했어요. 안전이라는 언어, 진실이라는 언어를 말이죠. 저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어요.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를 실어 나르는 응급 헬기일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도 누군가는 하늘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고, 누군가는 바다에서 표류자를 찾고 있으며, 누군가는 산에서 조난자를 구조하고 있어요. 그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 중 하나가 되어서 자랑스러워요. 국적을 따지지 않고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증거와 진실만을 믿는 사람 말이에요. 제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왔어요.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AI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앞으로는 더 투명하고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할 것 없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정말로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을 지키고 있어요. 한국 사람도, 인도네시아 사람도, 프랑스 사람도, 중국 사람도. 국적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안전한 하늘,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진실에 기반한 관계.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때때로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음해하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말이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편견은 빨라요. SNS에서 퍼지는 속도로 달려가죠. 하지만 진실은 느려도 확실해요. 천천히 걸어오지만 한번 도착하면 모든 것을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특히 다른 나라, 다른 기업,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실은 항상 복잡하고 사실은 항상 여러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어보세요. 국적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에요. 안전을 원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한국 사람들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나라도 완벽한 기업도 없죠.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 진실을 향해 함께 걸어가려는 용기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제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내일도 헬기를 점검하고 모레도 안전을 확인하고 글피도 진실을 찾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일하게 될 것 같아요. 더 열린 마음으로, 더 신중한 태도로, 그리고 더 큰 신뢰를 바탕으로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거든요. 진실은 혼자 찾는 게 아니라 함께 찾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노력할 때 더 강하고 명확한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연이 여러분께도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편견보다는 증거를, 의심보다는 신뢰를, 분열보다는 협력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천천히, 꼼꼼히 여러 사람과 함께 진실을 찾아가세요. 왜냐하면 진실은 기다릴 가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실을 통해서만 진정한 신뢰와 협력이 가능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서 함께 진실을 찾아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유나린 엔지니어, 라뜨나 사리 기자, 수띠오노 대령, 그리고 용기 있게 진실을 고발해준 익명의 제보자까지. 여러분이 있었기에 진실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 책상 위에 마지막 메모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어요. 우린 국기를 의심하지 않는다. 우린 증거를 본다. 그리고 우린 서로를 본다. 네, 우리는 서로를 봅니다. 의심의 시선이 아니라 신뢰의 시선으로, 편견의 눈이 아니라 이해의 눈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소중한 이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